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을 다루는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진에어가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마이모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에어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가 됐죠. 예,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네요. 예.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포트인데 제목인데요. 충분히 배수해 볼 만한 주가이다. 2분기 동사의 실적은 인건비 상승과 예상보다 국제여객 일드 하락 영향으로 당사 및 시장 추정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다. 리포트 냈던 회사에서 말한 거죠. 인건비 상승 요인을 반영해 23년에서 24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16.3%, 7.2% 하향 조정했다. 2분기 실적이 기대를 하회했으나 이미 관계사인 대한항공의 실적 발표 시 인건비 증가한 점을 통해 예측 가능하여 주가에는 기반영되었다고 판단이 된다. 일단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보다는 중국 노선 정상화, 늘어나는 수요, 밸류에이션 매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랬던 내용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를 냈던 거 찾아보니까 6월 28일 날 나왔던 이슈인데요. 여행 수요 고삐 풀려 역대급 항공주가 들썩인다. 항공주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수요 회복 등에 대한 기대로 동반 강세를 보였다. 항공주가 일제히 반등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주요 항공사의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특히 엔저 현상에 따른 일본 여행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적으로도 일본을 여행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저도 예전에 여름에 갔는데 여름에 갔더니 쪄 죽겠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일본을 과거에 이제 오래됐지만은 좀 됐지만은 그때 기억나는 게 긴 팔 긴 바지를 입고 정장 차림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 사람 봤어요. 그게 뭐 몇십 년 전도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인데 이 자전거가 제가 원래 하이킹 동호회 회장 출신인데요. 자전거를 타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거기에 기어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이제 24단 기어 보통 쓰잖아요. 앞바퀴에 3단, 뒷바퀴 8단 해가지고 이제 24단 기어를 쓰는데 일본 갔더니 기어가 없이 그냥 쉽게 말하면 생짜바리로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정장 입고 출근하신 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의 불과 몇 년 전인데 일본에서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뭐 작은 데도 아니고 제가 그때 후쿠오카를 갔었던 것 같은데 고베 후쿠오카 그쪽 갔던 기억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인데 몇십 년 전도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인데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엔저로 인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여행 많이 갔죠? 일본 여행 많이 가고, 두 번째로 이제 최근 어떻습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이제 풀어줬죠? 물론 이제 그 풀어줬던 이유가 순수한 마음으로 풀어줬던 거라기보다는 이제 아시안 게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너네들도 많이 와서 우리나라에 많이 돈 쓰고 가라.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아요. 이제 제가 유료 회원방에는 제가 이제 계속 방송을 했었는데 주요 경제 일정 발표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기가 좀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를 누르기 위해서 막 금리를 막 인상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디플레이션 상태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물가라든지 전반적으로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역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외국 사람들이 자국에 와가지고 돈을 좀 써라. 그러면서 내수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들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동안 꽁꽁 묶은 70여 개국인가요? 70여 개국을 묶어놨던 걸 한 번에 풀었어요. 꼭 대한민국을 위해서 푼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로 인해서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다.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들어오고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으로 가고 그렇다 보니까
거리가 가깝잖아요. 중국이나 한국 가깝고 한국이나 일본 가깝잖아요. 뭐 1시간 내면 1시간 내외면 거의 다 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 저가 항공사로 가죠. 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굳이 탈 필요 없잖아요. 한두 시간 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괜찮아질 것이라는 이제 리포트 내용이었다는 거죠.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지대 좀 이탈했습니다. 지지대가 14,500원이에요. 여기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부터 볼게요. 이때 한번 여기 밑꼬리 달고 올라왔었죠? 이 구간이 14,500원 구간입니다. 두 번째 지지를 받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이탈했습니다. 이탈해가지고 그랬었다가 다시 이때도 지지를 한번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다시 올라왔고, 근데 이번에 좀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14,500원, 이 위에는 15,000원이고 그 밑에 14,500원, 그러니까 14,500원에서 15,000원 요 사이가 상당히 두터운 매물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매물이고 다르게 말하면은 지지대가 되겠죠. 이 지지대를 최근에 이탈했습니다. 이탈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요. 추세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종가선 3일 정도로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지대는 1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대는 13,000원, 저항대는 이제 14,500원에서 15,0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한 15,000원 잡을게요. 13,000원, 위에 저항대는 15,000원, 그 위에는 17,500원 되겠습니다. 13,000원, 15,000원, 17,500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이 종목 핸들한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입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7만 2천 주를 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3거래 연속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지지대를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팔기 시작했죠. 아까 보셨다시피 딱 3거래일 전에 지지대를 이탈했습니다. 그 구간은 이제 외국인이 귀신같이 알고 이제 팔아버린 거죠. 아,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하고 했는데 지지를 못 받으니까 아, 우리도 이제 힘들겠다 하고 외국인이 손절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팔았죠. 기관이 지금 핸들링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77만 1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계속 팔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거의 중간중간에 사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연속적으로 샀다기보다는 잠깐 트레이딩식으로 잠깐 샀다가 팔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한 달 내내 순매도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팔고 있느냐? 자, 금투가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이 팔고 있고 투신이 팔고 있고 사모펀드가 팔고 있습니다. 자, 유일하게 연기금만이 현재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 연기금마저도 최근에 3거래 중에 2거래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기금 순매수 기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나머지 금투, 보험도 뭐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있겠네요. 금투, 투신, 사모펀드가 팔면서 이 종목이 현재 지지대를 이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율은 0.04%.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코스피 20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 사항 없겠습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 보는 이유는 바로 뭐죠? 책임경영 확인 차원으로 해서 대한항공이 54.9%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국민연금에서도 9.3%를 가지고 있네요. 진에어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가 항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상황 보시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갔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로 여객 수요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만회를 했죠. 했었는데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화물로 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가 항공사 가는 건 단거리잖아요. 단거리 같은 경우는 굳이 비행기로 안 가도 되거든요. 배로 가더라도 얼마 안 걸립니다. 비행기로 1시간 거리면은 뭐 배로 한 서너 시간 뭐 그 정도 거리인 거죠. 예를 들면 일본, 중국 그런 데는 비행기로 화물을 안 옮기죠. 보통 배로 옮깁니다. 배로 옮기더라도 몇 시간 안 걸리니까
몇 시간 안 걸리니까 이제 충분히 하기 때문에 저가공사들 같은 경우는 화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19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2019년이죠. 코로나19 때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실적이 떨어졌죠. 그랬다가 이제 올해 드디어 턴어라운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99억, 내년에도 1136억 원 영업이익 흑자 될 것 같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5,900억에서 올해 1조 2천억, 내년에 1조 1천억까지 괜찮습니다. 당기순이 역시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적자였다가 올해 1329억 흑자 전환, 내년에 804억 원. 내년에 실적이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내년에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 모두 올해보다 좀 떨어지네요.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1분기 때 작년에 당연히 적자였겠죠. 올해 1분기 때 849억 흑자, 2분기, 3분기도 역시 적자였습니다. 2분기 때 178억, 3분기 때 573억. 자, 4분기는 자, 작년에 이제 거의 이제 끝날 무렵이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됐죠. 그래서 작년에 116억 영업이 흑자에서 올해 171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이제 좋아지는데 올해는 좋아진다는 거죠. 내년에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 1899억이 영업이익 흑자 전환 예상되지만 내년에 다시 1100억 원까지 영업이익 이제 오히려 감소하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주가가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1800이면 내년에 2000억대, 막 이런 거 3000억대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부채 비율은 275%, 유보율은 127%. 아무래도 이제 우리 보통 비행기를 이제 저가항공사다 그렇지만은 비행기를 전부 다 돈 주고 사지 않죠. 비행기를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를 리스합니다. 리스. 비행기를 이제 빌리는 거죠. 우리 차 리스한 것처럼 비행기를 리스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리스 비용을 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채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유보율은 127%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내년 기준으로는 9.6%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의 5에서 8%가 감안하게 되면 조금 나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1,539원, BPS는 6,439원이 되겠습니다. 자, 1,539원, 1,500원 기준으로 볼게요. 현재 그러면 PER 한 10배가 조금 안 되네요. PER 10배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꽤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영업이익 적자였다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부 적자였다가 올해 턴어라운드 된다는 거죠. 흑자 전환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바닥은 잡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닥을 잡았다고 해서 결코 급하게 급반등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바닥은 잡았지만은 주가는 상승하는 데는 힘이 붙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적이 내년에 좀 좋아져야 되는데 내년에 올해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 내년에 실적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힘을 못 내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PS는 6,439원이네요. 6,439원이면은 PBR로는 한 PBR 2배가 조금 넘네요. 자, 실적은 어디서 나온지 보시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 여객에서 94.46%, 나머지 기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죠, 거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비행기 여객으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회사는. 2021년도에 마지막 주주 배정 우상제를 했었고 22년, 23년은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물량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자회사는 특정 금전 신탁하는 회사가 있긴 있네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추세적으로 지금 14,500원은 상당히 중요한 지지대인데 이 14,500원을 쉽게 깨버렸어요. 최근에 가볍게 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두터운 매물이 있거든요. 두터운 매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중요한 지지대였는데 여기 지지대를 지금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돌파하려면 상당히 이제 힘이 들다는 거죠. 여기 상당히 안정적인 지지대였는데 여기를 깨버렸다. 그러면 여기 다시 돌파하려면 힘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지지대는 13,000원 있는데 제가 봐서 13,000원 보다는 조만간 다음 주 안으로 종가상 14,500원을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종가상입니다.
그러니까 장중은 의미가 없고 종가상 14,500원을 그러니까 종가상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시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모멘텀은 좋아요. 예, 뭐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간다. 여기에 대한 그런 수요는 좋지만 추세적으로는 이 14,500원은 상당히 중요한 지지대를 쉽게 이탈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중으로 14,500원 돌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은 조금씩 지분을 좀 정리하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진에어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제 생봉들 많이 모은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최근에 국제유가가 오른 거죠. 예,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